서진우, 이 자식아.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지 말고 얼른 쳐나오라고. 백상철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거실 탁자를 군홧발로 걷어찼습니다. 굉음과 함께 탁자 위의 리모컨과 잡지들이 사방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백상철의 부하 3명은 이미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보이는 물건마다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소파 구석에 몸을 만 채 두 손을 싹싹 비벼대며 애원했습니다. 백 사장님, 제발 다음 주까지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야, 이놈아. 그놈의 다음 주 소리만 벌써 석 달째야, 알아? 백상철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진우의 멱살을 거머쥐고 단숨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우는 백상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겁에 질려 덜덜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 아내가 곧 오는데 오면 정말 어떻게든. 아내? 아, 그 잘나신 여군 마누라? 부하 중 하나가 입을 삐죽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슨 배짱이야? 군인이면 뭐 별 수 있나? 우리한테 총이라도 쏘시겠다? 나머지 부하들도 뭐가 그리 우스운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백상철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진우의 얼굴에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눈깔 똑바로 뜨고 쳐다봐. 내 놈이 직접 도장 찍은 계약서라고. 원금 3억에 월 이자가 20%. 그런데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 갚은 게 없잖아. 진우가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려 하자 백상철이 인정사정 없이 그 손을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진우의 입에서 악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업으로 대박쳐서 내 돈은 푼돈으로 만들어주겠다며?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친구 놈한테 사기당해서 다 날렸다고? 그게 정말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떨군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상철은 흥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개가 짖나? 변명은 집어치우고 다음 주까지 원금 전액 싹 다 갚아. 만약 못 갚으면. 백상철이 계약서 맨 끝에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여기 특약 조항 똑똑히 보이지? 내 놈 마누라 명의로 된 이 집 소유권이 나한테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되어 있어. 바로 그때 도어록 해제음이 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또각 군화 소리가 거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입구에 각 잡힌 군복을 입은 이하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베레모와 어깨에 중령 계급장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연은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은 엉망이 된 거실과 잔뜩 겁에 질린 진우, 그리고 불청객들을 차례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쭈? 진짜 군인이네. 부하 하나가 하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야, 얼굴도 반반한 게 아저씨, 마누라 복은 터졌네. 하연이 그 부하를 향해 성큼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부하는 희죽거리며 하연의 어깨에 더러운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 몸으로 군대 가면 뭐했어? 결국 밤에는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번개 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연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습니다. 동시에 다리를 걸어 육중한 몸을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그악! 팔 부러져. 뼈가 비틀리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다른 부하 둘이 고함을 지르며 동시에 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연은 들고 있던 베레모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침착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한 명의 주먹을 가볍게 옆으로 흘려보내며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들던 다른 부하의 다리를 낮게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건장한 남자 셋이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상황을 지켜보던 백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연은 흐트러진 군복 상의를 가다듬으며 백상철에게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이놈들 책임자인가? 그래. 어쩔 건데. 남편이 빚진 돈 받으러 온 정당한 채권자야. 뭐가 문제냐고. 백상철은 언성을 높였지만 두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백상철을 무시하고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얼굴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마야? 하연이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3억, 이자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 진우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하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3억? 대체 그 큰 돈을 어디다 쓰려고 빌린 거야? 4억. 친한 친구랑 같이 하기로 한 사업이 있었는데. 친구? 하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놈이었어. 진짜야, 하연아. 진우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상철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주 믿음직한 친구 나셨네. 그 친구가 돈 싸들고 외국으로 튀었다며? 연락도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더니만. 하연이 살기 어린 눈으로 백상철을 쏘아봤습니다. 백상철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용기를 내 계약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자, 여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계약서입니다. 다음 주까지 돈 못 갚으면 이 집 깔끔하게 우리 거라고요. 하연은 계약서를 낚아채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부하들의 끙끙 앓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여기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하연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죄인처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나한테는 상해 한마디도 없이? 하연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었단 말이야. 언제나 모든 게 완벽한 당신 옆에서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결과가 고작 사기당한 거야? 하연이 진우의 말을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진우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백상철이 나섰습니다. 부부싸움은 나중에들 하시고 딱 일주일 시간 드립니다. 그때까지 돈 준비하세요. 만약 그때도 준비가 안 되면. 백상철이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낑낑거리며 일어나 비틀거리며 백상철의 옆으로 모였습니다. 그땐 법대로 할 겁니다. 우리 쪽 변호사도 이미 다 준비 끝났으니까 그런 줄 아쇼? 백상철 일행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백상철이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중령님. 우리 애들 다치게 한 거 폭행죄로 콩밥 먹일 수도 있는데 이번만은 특별히 봐드리는 겁니다. 대신 일주일 뒤에는 곱게 집 비워주시죠. 문이 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하연은 기가 막힌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둘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봤자
당신이 뭘 이해하겠어. 진우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해? 당신 지금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3억을 빌려서 사기당했는데? 당신은 항상 완벽하잖아. 태어나서 실패 한번 해본 적 없는 당신이 뭘 아냐고. 진우의 목소리에도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날 속였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척 나를 기만했냐고. 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실망과 분노로 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뭐가 속인 게 아니야. 매일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게 당신 일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뒤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하연은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베레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당신이 저들과 약속한 시간이자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시간이야. 하연은 차갑게 말을 맺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봐. 우리가 이 결혼 계속 끌고 갈 의미가 있는지.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진우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홀로 남겨진 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특약 조항이라는 네 글자가 유독 시커멓게 진우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설명해봐. 하연이 팔짱을 낀 채 진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각 잡힌 군복을 입은 하연의 모습은 마치 취조실의 형사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푹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뭘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처음부터 대체 왜 3억이나 되는 미친 돈을 빌렸는지 그 시작부터 전부 다 가상현실, VR 교육 콘텐츠 사업이었어. 군대나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핵심 개발자였고 나는 사업 계획이랑 투자 유치를 맡았지. 정부 지원금도 거의 다 확정된 상태였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야? 대학 동기 김준호. 당신도 우리 결혼식 때 봤잖아. 하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유난히 말이 없던 조용한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거야? 도망인지 뭔지 2달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그때 거실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백상철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크크, 그거 완전 사기꾼들 단골 수법이네. 세상에서 제일 믿으면 안 되는 게 친구 보증이랑 동업이야. 결국 이렇게 혼자 빚더미에 나앉는 거라고. 하연이 얼음장 같은 눈으로 쏘아보자 백상철은 헛기침하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연은 다시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숨겼어?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는데? 당신 어차피 안 된다고 반대부터 했을 거잖아. 당연히 반대하지. 검증도 안 된 허무맹랑한 사업의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그런 거금을 쏟아붓겠다는데. 바로 그거야. 진우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었어. 내가 하는 일은 뭐든 못마땅해 하고 믿어주질 않았잖아. 회사 그만두고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항상 그렇게 찬물부터 끼얹었지. 그건 내가 당신을 걱정해서. 걱정? 아니, 그건 무시였어. 진우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령이고 나는 집에서 살림하는 백수 남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하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딱 한 번만이라도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나 서진우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가 고작 사기당한 거냐고. 하연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사기 아니야. 준호는 그럴 녀석이 아니라고.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백상철이 계약서를 들고 둘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이구, 부부 심파극은 그만하시고 이거부터 보시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특약 조항이 있거든. 백상철이 계약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이거 공증까지 다 받은 법적으로 완벽한 조항이라고요. 하연이 계약서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조항을 읽어내려가는 하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조항이. 불공정? 천만에. 당신 남편이 제정신으로 직접 사인하고 도장 찍은 겁니다. 억울하면 경찰서 가보시든가. 어느새 백상철은 기세등등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자가 석 달이나 밀렸어요. 원금의 연체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4억은 우습게 넘을걸? 4억이라고? 하연이 경악하며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월 20%짜리 이자였어. 워낙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다른 데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 서진우, 당신 정말 미쳤구나. 하연은 지끈거리는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백 사장님,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오, 김 변호사. 아주 그냥 타이밍 죽이게 오셨네. 백상철이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김 변호사를 반겼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일주일 후 바로 명도 집행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는 하연과 진우를 차갑게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개인 간의 민사 채무 문제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있었던 폭행 사건은 정당방위였습니다. 하연이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지요. 일단 고소장은 이쪽에서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소장 서류를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백상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은 다 되셨을라나? 시간은 딱 일주일 드립니다. 그때까지 4억 못 만들면 이 집은 우리 겁니다. 하연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구할 방법 정말 없는 거야? 하연이 진우에게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미 사업 초기에 1억 정도 빌렸어. 더는 무리셔. 내가 모아둔 돈도 5천만 원이 전부인데. 두 사람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백상철은 널브러져 있던 부하들을 발로 툭툭 차서 일으켰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봅시다. 그때까지 이삿짐이나 곱게 싸놓고 기다리시라고. 백상철 일행이 막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진우가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돈 갚을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무슨 개수작이야? 백상철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주식입니다. 단기 투자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 웃기지 마. 주식으로 일주일 만에 4억을 벌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백상철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저 MIT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전공인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MIT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연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MIT 나온 건 알았지만 금융공학은 금시초문인데 복수 전공이었어. 당신한테 굳이 말할 기회가 없었네. 진우는 노트북을 가져와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차트와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별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백상철이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렸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면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 내 놈이 지금 나한테 조건을 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성공하면 이자는 원래 약정 이율대로만 받으십시오. 월 20%는 명백한 불법 고리대 아닙니까? 그 말에 김 변호사가 백상철의 소매를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사장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백상철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좋아. 대신 실패하면 그땐 이 집 군소리 없이 넘어오는 거다. 알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이번만큼은 할 수 있어. 진우의 눈에 처음으로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부하들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다. 어디 한번 기적이란 게 일어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하연과 진우 단둘만 남았습니다. MIT에서 금융공학이라니 왜 나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당신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 대한민국 707 특수부대 중령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었겠어.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보여줄게. 나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증명해 보일게. 진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그의 뒷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연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온전히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야 할 문제야.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숫자와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안방으로 걸음을 옮기면서도 처음 보는 남편의 진지한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하연은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며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끼던 옷가지를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다가 문득 손길을 멈췄습니다. 결혼 7년 그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던 하연의 손길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상자에 닿았습니다.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본 하연의 눈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상자 안에는 빛바랜 MIT 졸업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우, 컴퓨터공학 및 금융공학 복수전공, 최우등 졸업. 그 밑으로 크고 작은 트로피들이 빼곡했습니다.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우승, 세계 대학생 알고리즘 트레이딩 경진대회 금상.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졸업장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진우의 필체와 온갖 투자 전략,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연은 상자를 들고 그대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모니터의 불빛에
얼굴이 파랗게 물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창이 떠 있었고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상자를 탁자 위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다 뭐야? 설명 좀 해봐, 서진우. 진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상자를 보고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거. 글로벌 시장 통합 분석 프로그램이야.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만들었어. 진우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뉴욕 증시, 여긴 상하이, 저건 도쿄, 전 세계 주요 시장의 상관관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상 신호를 잡아내는 거지. 이걸 당신 혼자서 만들었다고? 응. 지도 교수님이 이걸로 당장 스타트업 하자고 했는데 진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 그때 당신을 만났잖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빨리 한국 와서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었어. 하연은 상자 속 트로피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또 뭔데? 왜 이런 걸 전부 숨겨뒀어? 진우는 트로피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할 게 못 되잖아. 전부 다 과거의 영광일 뿐인데. 영광이 아니라 당신 재능이잖아. 왜 이런 엄청난 재능을 썩히고 있었던 거야? 한국에 와서 대기업에 취직도 했었어. 그런데 도저히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 답답한 회사 문화도 나랑은 안 맞고. 진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힘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잠시 쉬어도 된다고. 나는 정말 당신이 힘든 줄만 알았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하연이 말을 잇지 못하자 진우가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것 좀 봐. 이 패턴. 차트 위에서 특정한 움직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주식에서 아주 특이한 흐름이 보이고 있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이 엄청난 자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있는데 내 분석으로는 일주일 안에 상상도 못할 변동이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확신해?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지난 10년간 이런 패턴만 연구했어. 진우의 눈이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하연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잖아. 위험하지. 리스크가 아주 커. 그래서 여태껏 쳐다도 안 봤어. 하지만 지금은 진우가 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얼마야? 있는 돈 전부. 당신이 모아둔 5천만 원까지. 그거 내 전 재산인데.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진우가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연은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식과 그래프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체계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그 친구 김준호 말이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제 연락이 왔었어. 뭐? 연락이 왔다고?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하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대. 마지막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발을 빼는 바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거래.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게 끝이야? 3억이나 되는 돈을 들고 튄 놈이 고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냐고. 돈은 이미 개발비로 전부 다 썼대. 진우가 휴대폰을 꺼내 김준호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구차한 변명과 사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개자식이. 하연의 입에서 참았던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은 완성했다고 하더라. 이게 그 파일이야. 진우가 노트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전투 상황과 거의 흡사한 가상현실 훈련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 하연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군에서도 정말 필요할 텐데.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야. 돈도 없고 신용도 다 잃었는데. 진우는 미련 없이 프로그램을 끄고 다시 주식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이게 먼저야. 하연은 진우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내가 뭘 도우면 될까? 정말? 진우가 놀란 눈으로 하연을 쳐다봤습니다. 이혼 얘기는 저 쓰레기 같은 사채업자들부터 처리하고 나서 해. 일단 저놈들한테 내 집을 뺏기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하연이 결심한 듯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작전 계획을 짜자. 목표 설정, 위험 요소 분석, 비상 계획까지. 군사작전 짜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정확히 그거야. 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군사작전이랑 똑같네. 하연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뭔데? 왜 그동안 이런 모습을 꼭꼭 숨기고 살았어?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당신은 빛나는 특수부대 대위였고 나는 어리숙한 유학생이었잖아.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다들 대단한데 나는 이 사회에 적응도 못하는 실패자 같았으니까. 하연은 진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전부 다 나 혼자 괜히 주눅 들어서 바보같이 굴었던 거지. 진우가 하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줄게. 진짜 서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시계는 어느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해외 시장 열릴 시간이야. 밤새울 생각이야? 일주일밖에 없어. 지금부터는 전쟁이야. 진우의 말에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같이 밤새울게. 707 특임단이 작전 중에 잠자는 거 봤어? 하연이 씩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밥이라도 좀 만들어 올게. 출출하면 라면도 끓여 먹고. 진우는 아내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뜨거운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정말 해낼 수 있어. 진우가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화면 속 숫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안을 뒤집어 놓고 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었지만 하연과 진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하연은 안방 침대에서, 진우는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커피 마실래? 냉장고 앞에서 물을 마시던 진우가 물었습니다. 하연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어제 붙여놓은 메모지가 그대로였습니다. 부대 회의 때문에 늦게 들어옵니다. 하연. 저녁 식사는 냉장고에 넣어뒀어. 진우. 어느새 두 사람은 말 대신 쪽지로 소통하는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연이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김 선배님, 오랜만이네. 이하연 중령.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들어선 사람은 하연의 군대 선배이자 인생의 멘토인 김 선배였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후배님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해서 들렀지. 김 선배는 거실을 쓱 둘러봤습니다. 진우는 현관에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이신가? 처음 뵙겠습니다. 김 선배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진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칼날같이 차갑고 짧은 인사였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 선배는 하연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내 얼굴에 나 지금 힘들어 죽겠소 하고 쓰여 있는데 어딜 봐서 괜찮아. 하연은 결국 뜨거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부부 싸움이라도 한 거야? 그런 셈입니다. 김 선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이 군복 입고 30년 구르면서 딱 하나 배운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선배님? 진짜 강한 건 모든 걸 내 손아귀에 쥐고 통제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힘을 빼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진짜 용기더라고. 하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세요? 너는 항상 모든 면에서 완벽하려고 하잖아. 부대에서도 가정에서도. 하지만 그 완벽함이 때로는 상대를 숨막히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제가 남편을 숨막히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저기 저 사람 표정을 보니 김 선배가 턱짓으로 거실의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잔뜩 상처받은 아이의 얼굴이야. 하연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큰돈을 날리고도 끝까지 숨겼고요. 이유는 물어봤고 자존심 때문이었답니다. 저한테 인정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김 선배는 말없이 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됐네.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남은 건 푸는 것뿐이잖아. 선배님,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쉽지 않지. 하지만 하연아, 결혼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야. 한 팀이 돼서 같이 싸워나가는 거지. 김 선배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내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봐. 김 선배가 돌아간 후에도 하연은 한참 동안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진우는 식사도 거른 채 투자 분석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거실로 나와 멀찍이 서서 물었습니다. 뭐 좀 진전은 있어? 글쎄. 진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일은 없고? 없어. 하연이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왜 이래 갑자기. 같이 하기로 했잖아. 마음 바뀌었어. 이건 애초에 내 문제였으니까 나 혼자 해결할게.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연은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려고? 그러다 사기당하고 이 집까지 날려먹을 뻔한 거 아니었어? 그 말에 진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하연을 똑바로 돌아봤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그렇게 무능하고 한심한 놈이라서 다 망했어. 이제 만족해?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어차피 당신은 날 믿지 않잖아. 진우는 그대로 고개를 돌려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더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하연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엄마.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연은 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하연이도 잘 있죠. 아니요, 바꿔줄 필요 없어요. 피곤해서 먼저 자요. 네, 다음에 통화해요. 끊을게요. 진우는 전화를 끊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전화였어? 응. 왜 안 바꿔줬어? 필요 없잖아.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아시면 걱정만 하실 텐데.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하연은 무심코 진우의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분석 창 옆에 작은 메모장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메모장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하연에게 미안하다고 꼭 전하고 싶은 말들. 그 아래로 긴 글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하연은 차마 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뒤척이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온 하연은 소파에 쓰러져 잠든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노트북은 여전히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진우의 몸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진우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구나. 하연이 노트북을 들여다보니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목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곤히 잠든 진우의 얼굴을 한 번 더 쓸어보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파에서 눈을 뜬 진우는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상을 발견했습니다.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김치찌개와 노릇하게 부친 계란말이,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메모지. 든든하게 먹고 해. 당신은 할 수 있어. 진우는 메모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만 해.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연이를 위해서. 하연은 남편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그의 감춰진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우가 소파에서 고단한 잠에 빠져든 깊은 새벽 하연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진우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에서 VR 교육 콘텐츠 사업 계획서라고 적힌 두툼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넘긴 하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계획이었으면 정말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군사훈련용 VR 프로그램은 하연 자신이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던 기술이었습니다. 파일의 맨 뒷부분에서 투자계약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김준호와 서진우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지분은 정확히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얇은 문서 하나가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뭐지? 핵심 기술 특허권 양도 계약서. VR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 특허를 김준호가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날짜를 확인하니 진우가 백상철에게 3억 원을 빌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연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김준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온갖 SNS를 뒤지던 하연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한 해외 IT 전문지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천재 개발자 김준호, 유망 VR 기술을 중국 IT 거대 기업에 매각. 기술 이전 계약금 2억 위안화나 약 400억 원의 최종 합의. 하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하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하연은 모든 증거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우는 이미 일어나 핏발선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하연이 서류와 기사가 띄워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왜 이걸? 진우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 친구 김준호가 개발 중이던 기술, 중국에 팔아넘겼어. 400억에. 뭐라고? 진우는 기사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연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있었어? 아니, 전혀 몰랐어.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400억이라니, 그럼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했던 거야? 여기 특허 양도 계약서도 있네. 이런 노예 계약서에 당신은 왜 도장을 찍어준 거야? 준호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진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어. 대학교 때부터 언젠가 우리 둘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업을 해보자고 꿈꿨었는데. 하연은 진우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명백한 사기야. 아니, 내가 등신이었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내 잘못이야. 진우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결국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놈이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하연이 진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왜 동정하는 척해? 어차피 나랑 이혼할 거면서. 나는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됐어. 나 혼자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제발 신경 좀 꺼.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연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자꾸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진우가 처음으로 하연에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군인이고 나는 집에서 노는 한심한 백수. 사람들이 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다들 나를 서진우라고 안 불러. 이하연 중령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이름은 없어. 내 인생은 없고 그냥 당신의 남편일 뿐이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떨렸습니다. 내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둔 것도 결국 당신 때문이었어. 당신이 부대 옮길 때마다 개처럼 꼬리치며 따라다니느라 내 경력은 전부 엉망이 됐다고. 내가 당신한테 그만두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래, 말로는 안 했지. 하지만 당신 표정이 항상 말하고 있었어. 한심하다는 그 표정, 실망했다는 그 눈빛. 하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진급할 때마다, 훈장을 받을 때마다 나는 끝도 없이 작아졌어. 옆에서 영혼 없이 박수나 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고. 진우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 내 이름 석자로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단 말이야.
진우야. 그런데 결국 또 실패했잖아.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고.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느다란 어깨가 서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망설이지 않고 진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한데. 전부 다,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오만하고 이기적이었어. 하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어. 내가 강한 척하느라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었고, 내가 완벽한 척하느라 당신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했어. 하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우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MIT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천재라는 것도, 누구보다 뛰어난 개발자라는 것도 나는 전부 잊고 살았어. 전부 다 지난 일이야. 아니,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야. 단지 내가 당신의 날개를 꺾고 있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한 진솔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연아, 나도 미안해.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당신한테 기대 살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을 원망했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우리 둘 다 정말 바보였네. 하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늦었어.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수익률이 아직 10%도 안 돼. 이 돈으로 4억을 만들려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바로 그때 진우의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알람이 울렸습니다. 해외 증시 변동 알람이었습니다. 잠깐만. 진우가 화면을 급하게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 모니터의 차트가 무서운 속도로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내 예측이 맞았어. 지금이야. 지금 추가 매수하면 기회가 있어. 진우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연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익률 30% 돌파, 40%, 계속 올라. 두 사람은 한마음으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0%, 진우가 환호성을 지른 바로 그 순간 차트가 거짓말처럼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왜 떨어지는 거야?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누군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작하고 있는 거야. 순식간에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때 하연이 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서진우. 우리 같이 하는 거야. 하연이 진우의 턱을 잡고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라고.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수많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연과 진우는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하연이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마.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707 특임단이라고 하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영웅인 줄 알지. 사실은 매일이 지옥인데. 하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작년에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팀원 하나가 크게 다쳤지. 전적으로 내 판단 실수였어. 전혀 몰랐던 얘기야. 말하고 싶지 않았어.
부대원들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해야 하는 지휘관의 이미지가 깨질까봐 두려웠거든. 하연이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꿔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끔찍한 꿈을. 진우는 조용히 하연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 당신 남편이잖아. 당신한테만큼은 기대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도 너무 힘들어 보여서 차마 내 짐까지 지게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 더 강한 척 했던 거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야, 나는 당신이 평범해서 좋았어. 하연이 불쑥 말했습니다. 평범해서 좋았다고? 군대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야. 생사를 넘나드는 임무,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 그런데 이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있었어. 하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시시껄렁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 웃는 그 순간만큼은 나도 계급장 떼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게 고작 내 존재 이유였구나. 아니,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내 안식처였어. 진우는 말없이 하연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하연도 지친 몸을 진우의 품에 기댔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의 노트북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진우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무슨 일이야, 또. 미국 연준에서 예고도 없이 기준 금리를 대폭 인상했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있어. 모니터의 차트가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수익률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습니다. 2,500만 원, 순식간에 2,500만 원이 증발했어. 진우가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약속한 날짜까지는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하연은 절망에 빠진 진우 대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서진우. 이건 오히려 기회야. 뭐? 폭락장이야말로 진짜 기회라고 예전에 당신이 말했잖아. 모두가 공포에 빠져 투매할 때가 역발상 투자의 적기라고. 그 말에 진우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그랬지.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자금이. 내 휴직금 있어. 모아둔 거 3천만 원. 하연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아, 그건 당신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라고. 하연은 즉시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진우에게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연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몇 년 전 결혼기념일에 진우가 큰맘 먹고 선물했던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안 돼. 내가 당신한테 처음으로 준 선물인데. 지금 당장 전당포에 맡기면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연아. 이런 물건은 나중에 돈 벌어서 더 좋은 걸로 다시 사면 돼. 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잖아. 이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이제부터 진짜 작전을 짜는 거야. 하연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군사작전처럼 체계적으로. 정확한 목표, 치밀한 전략, 그리고 위기관리 계획까지. 좋아. 먼저 폭락장 속에서 보석이 될 타깃부터 정해야 해. 진우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패턴을 봐. 대폭락 이후 24시간 안에 비자 반등에 성공하는 종목들에는 공통점이 있어.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이야. 위험을 분산해야 해. 유망한 종목 5개에 나눠서 투자하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20%. 군사작전에도 퇴각 시점은 정해져 있잖아. 맞아. 지금부터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어느새 동이 터오는 새벽 5시, 아시아 증시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주문을 넣었고 하연은 옆에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뉴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속보야. 중국 정부에서 긴급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어. 예상보다 빠른 소식이야. 이제 곧 반등이 시작될 거야. 두 사람의 예측대로 차트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 수익률 100% 달성했어. 투자 원금이 2배가 되었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직 목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함께. 진우가 감격에 차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백상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돈은 좀 준비돼 가시나? 슬슬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약속한 시간은 남았습니다. 어디 끝까지 발악해 보시든가. 그럼 3일 뒤에 봅시다. 전화가 끊기고 하연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라면. 응. 이번엔 정말 해낼 거야. 그때 하연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당신한테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뭔데? 나 휴직계 냈어. 장기 휴직으로. 진우는 너무 놀라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군대가 당신 인생의 전부였잖아. 아니, 이제는 당신이 내 전부야. 하연이 진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번 일이 무사히 끝나면 당신 사업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내가 당신 셔터맨이 돼서 확실하게 도울게. 내군 인맥 총동원해서 투자도 받아주고. 정말이야? 응. VR 교육 사업. 그거 아주 멋진 아이템이야. 진우는 다시 한번 하연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 하연아. 나도 사랑해, 서진우. 두 사람은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입을 맞췄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이 오롯이 담긴 입맞춤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3일. 두 사람의 최후의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일주일이 지나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상철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후 하연과 진우는 동네 상가 한쪽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J&H 솔루션이라는 소박한 간판도 내걸었습니다. 여보, 첫 고객이야. 하연의 목소리에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젊은 남자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든 채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진우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최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훑어봤습니다. 저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고 찾아오긴 했는데 전직 특수부대 군인이랑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이 재무 컨설팅을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연이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는 전직 군인이 맞고 제 남편은 빚을 전부 다 청산했거든요. 그래도 좀 군인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 진우가 최민수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민수 대표님, 일단 카페 매출 데이터부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최민수가 마지못해 가져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네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확히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네, 정말요? 저는 한 번도 몰랐는데 혹시 카페 근처에 학원이라도 있습니까? 딱 학생들이 수업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최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맞아요. 바로 앞에 대형 입시 학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대표님이 주신 데이터가 전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진우는 화면을 보여주며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맞춰서 메뉴 구성만 살짝 바꿔도 전체 매출을 최소 30%는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딱 좋아할 만한 메뉴로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일 스무디나 벨기에 와플 같은 거요. 원가는 저렴하지만 객단가는 높은 메뉴들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연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군대식 목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식이요? 최민수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겁먹지 마세요. 하연이 종이에 간단한 표를 그렸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 열기 전 딱 5분만 투자해서 오늘 할 일 3가지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달성했는지 체크하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목표를 늘려나갈 수 있거든요. 진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실행하시면 3개월 안에 월 매출 2천만 원 달성 가능합니다. 네, 2천만 원이요? 지금 겨우 800인데. 대표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민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일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비용이 첫 달은 무료입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죠. 성과가 나면 그때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최민수가 상기된 얼굴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지난달보다 매출이 50%나 올랐어요. 하연과 진우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니까 손님들이 끊이질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수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약속드린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들이신데 다들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난리입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J&H 솔루션의 명성은 동네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꽃집, 분식집, 옷가게 사장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게는 지금 매달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진우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문제는 높은 배달 앱 수수료였습니다. 하연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동네 고등학생들한테 배달 아르바이트를 맡겨보는 건 어떠세요? 인건비도 아끼고 동네 아이들 용돈벌이도 시켜주고 일석이조잖아요. 한 달 뒤 분식집은 거짓말처럼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교육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의실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 앞에서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나으면서도 정부가 보증해서 안전한 투자 상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많은 어르신들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사기꾼 부부 컨설턴트의 충격적인 실체.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진우는 직감했습니다. 백상철이야. 어떻게 알아? 이 저급한 문체.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그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댓글에는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가득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 돈에 대해 뭘 안다고 설쳐? 자기 빚도 못 갚던 놈이 누굴 가르친다는 거야? 신규 고객들의 계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기존 고객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글, 그거 진짜예요? 최민수마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하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최민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역시 나는. 아니. 하연이 진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아.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야. 하연과 진우는 그동안 자신들이 도와줬던 가게들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사장 최민수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가게를 어떻게 살려드렸는지 기억하시죠? 그럼요. 두 분은 제 은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위해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커뮤니티에 사장님이 겪으신 사실 그대로를 딱 한 번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최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작성한 후기 글이 올라왔습니다. J&H 솔루션 덕분에 폐업 직전이었던 저희 카페가 살아났습니다. 두 분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 글을 시작으로 분식집 사장님, 꽃집 사장님의 간증과도 같은 후기들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실력자인가 본데? 악플 때문에 오히려 대박 홍보가 됐네. 이튿날부터 사무실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게도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백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것 같네. 그의 표정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희 빚은 다 갚았잖아요. 대체 왜 저희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그냥 잘 되는 꼴이 배 아파서 그랬다. 왜? 백상철은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돌아서려다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희 좀 대단하긴 하다. 그건 내가 인정할게. 백상철이 사라진 후 하연과 진우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진우가 하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 언제나 함께.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J&H 솔루션의 간판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J&H 솔루션의 명성이 퍼져나가면서 사무실 문턱은 닳도록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등록금 대출에 쩔쩔매는 풋풋한 대학생부터 은퇴 자금을 사기당한 노부부까지 사연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선생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해요. 대학생 김지민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복잡한 숫자들을 순식간에 계산해냈습니다. 한 달 아르바이트 수입이 80만 원, 여기서 생활비 50만 원을 빼면 매달 3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한 달에 30만 원이나 저축할 수 있다고요? 그때 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말고. 내가 군대에서 월급 10만 원 받는 훈련병들도 돈 모으게 만들었던 사람이야. 하연은 휴대폰에서 간단한 가계부 앱을 보여줬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네가 쓴 돈이 얼마인지 기록만 해봐. 일주일 뒤 김지민은 몰라보게 밝아진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매일 마시던 커피값만 아꼈는데 일주일에 10만 원이 남았어요. 봐,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제 이걸 너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진우가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다음 고객은 70대의 노부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쫄딱 날렸어. 아들 친구라는 놈한테 사기를 당해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만 훔쳤습니다. 진우와 하연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두 분께 남은 돈이 얼마나 되세요? 1,000만 원, 그게 우리 목숨값이자 전 재산이야. 하연이 먼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일단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부터 빨리 알아볼게요. 기초연금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찾아보면 받을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진우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절대 아무데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불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한 달 뒤 노부부는 바카스 한 상자를 들고 찾아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젊은 양반들 덕분에 이제 매달 100만 원씩은 나와.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 정말 고맙네. 이런 사연들이 입소문을 타자 지역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첫 강의가 열리던 날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J&H 솔루션에서 똑똑한 소비 습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우의 유쾌한 설명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연은 군대에서 배운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자, 뭔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쓰는 24시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24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사세요. 강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지역 커뮤니티에 또다시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짜 전문가들의 무료 강의, 달콤한 유혹을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시민이라는 아이디는 노골적으로 두 사람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이들은 과거 악덕 사채업자에게 수억 원의 빚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돈 문제를 상담하십니까?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야. 백상철이 아주 우리를 끝장내려고 작정했나 봐. 그때 하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숨거나 다른 사람 뒤에 숨지 말자. 그럼 어떡해? 정면 대응. 우리 이야기를 우리 입으로 직접 하는 거야. 다음 날 하연과 진우는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J&H 솔루션입니다. 저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에는 두 사람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의 처절했던 사업 실패와 빚,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섰던 극복의 과정까지. 저희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픈 경험을 자산 삼아 이제는 저희와 같은 다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분들 덕분에 폐업 직전에 카페를 살렸습니다. 실명 걸고 보증합니다. 카페 사장 최민수였습니다. 그의 댓글을 시작으로 분식집 사장님, 대학생 김지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무료로 저희 가게를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두 분 덕분에 학자금 대출 전부 갚았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상철이 직접 나타나 댓글을 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악의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정직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날 오후 백상철은 작은 난 화분을 들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두 분 강의를 들으셨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연금 수령 방법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연은 말없이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백 사장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백상철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정식으로 차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끔 찾아뵙고 조언을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백상철이 돌아간 후 사무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상담 예약은 물론이고 기업 교육과 방송 출연 제의까지 쏟아졌습니다. 하연과 진우는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서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진짜 해냈어. 응. 이제 우리 더 큰 꿈을 꿔도 되지 않을까? 진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거야. 우리처럼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그럼 서울에 2호점부터 내야겠네? 그래.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저마다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J&H 솔루션과 함께 꿈을 키워나갈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백상철의 공개적인 사과 이후 J&H 솔루션은 그야말로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연과 진우는 잠시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첫 고객들을 다시 찾아가 보는 건 어때? 하연의 제안에 진우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분들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먼저 믿어준 은인이잖아.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더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싶어.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최민수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카페는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선생님들. 최민수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 장사가 정말 잘 되네요. 우리 앉을 자리도 없겠는데? 전부 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저 사실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2호점을 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투자금도 크고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진우가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입지는 최고네요. 바로 앞에 대학교가 있어서 잠재 수요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만에 하나 실패라도 하면. 하연이 최민수의 어깨에 든든하게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 씨,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어요. 다만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철저하게 준비는 해야죠.
어떻게요? 걱정 말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사업 계획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짜봅시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세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2호점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시장 조사, 수익 예측,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분석까지. 이 정도면 완벽해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최 사장님. 한 달 뒤 카페 2호점 개업식 날. 하연과 진우도 참석해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들이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최민수는 기어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받은 도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꼭 선생님들처럼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딸을 만난 듯 반갑게 맞았습니다. 가게 안은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말도 마. 동네 학생들이 와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니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 요즘 애들이 SNS인가 뭔 제의에 우리 가게를 올려줘서 젊은 손님들도 엄청 늘었어. 그때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배달 음식을 들고 나가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차 조심해서 얼른 다녀와. 할머니는 학생의 뒷모습을 친손주처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도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여기서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 우리는 일손을 얻고 저 아이는 꿈을 얻고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하연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운 관계네요. 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요.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도 함께는 살 수 있다고. 두 사람이 도왔던 모든 가게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장하며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J&H 솔루션 맞으시죠? 저희는 KBS 방송국 다큐멘터리 제작팀입니다. 네. 다큐멘터리요? 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두 분의 이야기를 꼭 좀 담고 싶습니다. 고민 끝에 두 사람은 촬영을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저 자신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졌었죠.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연은 그런 진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으니까요. PD는 최민수의 카페와 분식집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분식집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 근데 선생님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줬어. 실패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라고. 촬영 마지막 날 백상철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분들을 괴롭혔던 악덕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제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그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방송이 나간 날 사무실 전화기는 그야말로 불통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격려와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대기업의 교육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회사를 더 크게 키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직원도 새로 뽑아야겠네. 응. 우리처럼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로. 며칠 후 두 사람은 사무실 확장을 위해 새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넓은 사무실은 강의실까지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하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길 건너편에 과거 백상철의 사채 사무실이었던 건물이 보였습니다. 악마 금융이라는 흉흉한 간판은 사라지고 희망 금융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하네.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한 거야. 하연이 진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새 사무실로 이사하던 날, 최민수와 분식집 노부부 그리고 동네 학생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색한 표정으로 음료수 상자를 들고 온 백상철도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연과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후 두 사람은 텅 빈 새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가 이런 날을 상상이나 했을까? 못했지.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해냈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모교인 한국대학교 경영대학 강당,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향해 하연이 말했습니다. 강당 맨 뒷자리에는 진우가 세상에서 가장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더 큰 전쟁터에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요. 한 학생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하연 대표님은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특수부대 중령 자리를 그만두셨나요? 제 인생에서 군인이라는 명예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어야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강연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벌떼처럼 하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연이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껏 답해주고 있을 때 진우가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니야, 우리 안에 완전 아이돌 스타가 다 됐네. 당신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 전문가 1위라며 두 사람은 나란히 봄날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최민수 씨 가게나 한번 가볼까? 좋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 최민수의 작은 카페는 이제 전국에 20개가 넘는 지점을 둔 거대 프랜차이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호점 본점은 여전히 처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선생님들. 어느새 중견사업가의 풍모를 갖춘 최민수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최 대표님이 직접 가게에 다 계시네요? 그럼요. 본점만큼은 제가 직접 지켜야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거니까요. 최민수는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건 두 분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블렌드입니다. 이렇게 매번 과분한 대접을 받아서 어떡하죠? 제가 선생님들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선생님들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민수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무료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뿌리신 희망의 씨앗이 이제 저를 통해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셈이죠. 두 사람은 다음으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매 손맛이었던 간판은 어느새 청춘 분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간판이 아주 멋지게 바뀌었네요. 내 손주 녀석이 같이 하겠다고 요리학교까지 졸업하고 내려왔지 뭐야. 주방에서 나온 훤칠한 청년이 두 사람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내온 떡볶이는 옛날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맛은 그대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도 그대로네요. 분식집을 나온 두 사람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J&H 솔루션의 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전체를 쓰는 회사는 80명이 넘는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과거에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이곳에서 재기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신입사원 면접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한 지원자가 유독 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파산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진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당신과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하연과 진우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백상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 씨, 하연 씨, 두 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백상철이 보낸 주소를 따라간 곳에는 희망나눔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백 사장님? 과거에 저 때문에 빚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해 제가 번 돈으로 만든 무료 상담 센터입니다. 과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센터 안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은퇴한 은행원 출신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분이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셨죠. 과거에 지독했던 원수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여보, 기억나? 뭘? 아주 오래전 내가 바로 저 자리에서 강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하연이 진우의 팔을 꼭 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꽉 잡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 당신이 나를 살린 거야, 하연아. 두 사람은 다리 중간에 멈춰 서서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응? 우리 이제 아이 가질까? 진우는 너무 놀라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응. 이제는 정말 준비가 된 것 같아. 우리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야. 진우는 하연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에게 꼭 보여주자. 아빠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사랑만 있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길게 입을 맞췄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국에서 온 택배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진우의 모교인 MIT 동창회에서 보낸 10주년 기념 강연 초청장이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실패에서 성공으로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모교에 가서 강연도 하네. 정말 자랑스럽다. 혼자서는 못 가.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이야기니까.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5년 전 그 끔찍했던 사채 계약서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악몽의 증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의 증표였습니다. 고마워, 하연아. 뭐가?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내 곁에서 함께해줘서. 창밖으로 서울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J&H 솔루션은 이제 단순한 컨설팅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모든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